네, 한 주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게 또 2월 1일이기 때문에 또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다뤄봐야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현대차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채권 시장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이제 목요일에 걸쳐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금리 결정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2월 FOMC에서 우선 이제 그 관전 포인트부터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산을 포함해서 주요 연준 위원들이 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2월 금리 인상에서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4, 4분기부터 물가 상승세 둔화가 좀 가뿐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월 FOMC에서 향후 이제 금리 인상 중단 논의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파월 연준 의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올지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지방 연준 총재 투표권자가 이제 변경되거든요. 작년에 이제 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를 포함해서 주요 이제 지방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라든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라든지 이미 2월 FOMC에서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지역 연준 총재의 어떤 변경에 따른 어떤 금리 결정 변화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월 FOMC 이후에 결국 이제 최종 미국 금리 인상 수준이 어디가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현재는 이제 5% 수준에서 이제 연방금리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시나리오상 2월과 3월에 25bp씩 이제 금리 인상 한 다음에 5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종료 시나리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주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하향 안정 부분을 좀 신뢰할 수 있게 확인할 수 있으려면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물가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작년 이제 4,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어떤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물가 지표의 어떤 그 둔화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월 FOMC에서는 결국 이런 어떤 6개월간의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 종료 부분을 중단 여부를 이제 결정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FOMC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피봇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것인지, 그리고 투표권 하는 인사들이 이제 매파에서 점점 비둘기파화 돼가는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되고요. 최종금리 뭐 6%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5% 수준에서 멈출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채권시장 동향 좀 볼 텐데요. 지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지표는 이제 그 미국 10년 금리하고 연방 금리인데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연방 금리 어떤 그 금리 인상 부분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이미 좀 하향 전환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결국 뭐 국내도 그렇고 주요 글로벌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좀 마무리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선 이제 채권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이제 채권 금리의 피크아웃 이런 현상들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여건 측면에서도 이제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경제 여건 측면에서도 어떤 채권 금리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 결국은 본격적인 채권금리 하락 사이클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개될 거다라는 부분을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중장기 채권금리, 이제 그 하락 사이클, 뭐 채권 시장 강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장기 채권 투자 전략에서는 장기 국채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준금리하고 중장기 국채금리 역전 등으로 인해서 이제 국채금리 메리트가 좀 떨어짐에 따라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블A급 중심의 어떤 우량 회사채 투자가 굉장히 좀 투자 매력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향후 글로벌 경기 바닥을 반영하는 금융시장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이제 지표는 이제 주요국 OECD 경기 현행 지수 부분인데요. 뭐 보게 되면 주요국 경기 현행 지수가 뭐 호주, 독일, 뭐 미국 등 순서로 이제 경기 회복 국면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경기가 결국 이제 상반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거라는 이제 그 기대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위험자산 강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면서 채권 금리는 또 이제 하락하는 뭐 이런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채권 금리의 하락, 또 이제 주식시장 강세, 사실 이제 채권과 주식의 동반 강세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도 약세로 전환하면서 국내 이제 금융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식 채권, 원화의 이제 트리플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요국 이제 경기 선행지수에서 경기 사이클을 선도하는 이제 호주의 경우는 주식시장이 이미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고점 수준에 근접했다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경기 사이클의 선후행 관계와 함께 금융시장의 선후행 관계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표를 보니까 지금 많이 좀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작년과 좀 반대로 채권, 주식, 원화, 트리플 강세, 이 부분과 관련된 전략들까지 잘 시장에서 녹여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현대차 증권의 오창섭 연구원의 의견이었습니다.